사로트 허킨스 길만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만은 1860년 6월 3일 날 커네티컷 하트포드에서 태어났는데요. 뉴욕시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부유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모녀를 두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로테의 어머니는 이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길만은 이 덕분에 여러 곳을 계속해서 전전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길만은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는데요.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여성의 차별받는 모습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주장했던 그런 개혁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책들 중에서 예컨대 Women and Economics라는 것에 보면 여기에서 그 여성이 집안에서 어떤 그 가정 일에만 머무르 있는 것은 단순하게 여성의 불행뿐만 아니라 남편의 불행이며 동시에 아이의 불행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만은 특히 그의 작품인 옐로우 월페이퍼 1892년에 발표한 이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당시에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산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실제 경험, 즉 남편이 그 휴식요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길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글 쓰는 것을 그 금지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휴식요법이 얼마나 여성들의 그 히스테리아를 치료하기는커녕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글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이것이 출판되자 미첼이라는 그 의사, 자기에게 이런 처방을 했던 의사에게 원고를 보내고, 그걸 본 미첼은 나중에 결국은 이런 휴식요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월페이퍼, 옐로우 월페이퍼를 출간한 후에 길만은 남편과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결국은 그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는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그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작품은 당대에는 일종의 포우의 심리적 호러 소설로 공포 소설로 읽혔습니다. 물론 길만은 이것은 자기가 겪었던 경험, 즉 휴식요법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대에는 이렇게 호러 소설을 읽혔고,
이게 1960년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일종의 그 여성 해방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사촌과 조지 길만과 결혼을 1900년에 결혼을 하고 1934년까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1935년에 그 유방암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만의 생에서 중요한 두 지점은 하나는 여성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옐로우 월 페이퍼를 썼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면 이 길만의 중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옐로우 월 페이퍼의 중요한 인물과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화자인데요. 물론 화자는 이름도 없고 다만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언급될 뿐이죠. 우리가 이 소설이 시작되면 첫 줄에서 어떤 소설의 배경과 소설의 그 화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It is very seldom that mere ordinary people like John and myself secure ancestral homes for the summer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와 같은 보통 사람이 여름에 이렇게 고저택을 사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이 소설의 배경, 즉 고저택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화자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녀의 그 성, 즉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ordinary people 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마도 중산층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름 동안 다른 그 집을 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하다는 것을 암시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자는 존이라고 불리우는 남편과 결혼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소설이 진행되면서 긴장의 어떤 그 요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소설이 시작되면 이 여성은 남편이 휴식요법 때문에 이 저택에 여름 동안 와 있음을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사인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볼 때 이것이 모든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I did write for a while in spite of John telling me not to. But it does exhaust me a great deal, having to be so sly about it, or else meet with heavy opposition. 그래서 이 글 쓰는 거를 이 여성이 화자가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편은 그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많은 그 힘이 드는 일이고 또한 어떤 그 반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글쓰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글쓰기와 여성의 정체성 문제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화자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자기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에 화자는 이 고저택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인들이 있고 남편이 돌보고 특히 시누이가 제니라는 시누이가 와서 돌보기까지 하죠. 그래서 시누이에 대해서 이 화자가 하는 말을 보도록 하죠. Jenny is perfect and enthusiastic housekeeper and hopes for no better profession. I verily believe he thinks it is writing which made me sick. 똑같은 여성인데 그 제니는 기존의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한 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고 열정적인 어떤 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직업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생각할 때 이 화자의 병은 글을 쓰는 것, 즉 너무 많은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주어진 한계, 사회에서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다른 것들을 꿈꿈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대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생각했던 역할을 제니가 대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가정의 천사와 같은 역할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 속에 한계짓고 그 속에서 특히 천사와 같은 역할, 즉 충실한 아내와 모성에 가득한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들이 기대했고 그것을 충실히 할 때 바로 완벽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지금 화자는 이중적으로 그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사 남편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화자의 신우인 제니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제니는 같은 여성임에도 이 여성의 어떤 억압이나
그 한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도리어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다른 여성인 이 화자에게 대해서도 화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에 존의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You see, John does not believe I am sick. And what can one do? So I take phosphate or phosphice, whatever it is, and tonics and journeys and air and exercise, and am absolutely forbidden to walk until I am well again. Personally, I disagree with John and her physician brother's idea. Personally, I believe that congenial work with excitement and change will do me a good.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존은 이 화자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의사라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편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로서의 권위로서 이 화자의 말을 무시하고 나름의 처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런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포스페이트, 뭐 예를 들면 인이 담긴 그런 탄산 음료라든가 또는 뭐 토닉이라든가 여행, 공기, 뭐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처방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whichever it is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런 처방에 대해서 화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personally, 개인적이라는 말을 계속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그 남편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의 생각이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컨대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의사인데 이들의 말들이 자신에게 휴식요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자신은 어떤 흥분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병에 나쁘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편으로는 당시에 남편이라는 그 어떤 그 사회에서 용인된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직업들 때문에 어떤 직업상의 권위가 여성들을 특히 더 억압하고 있음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부장 제도의 문제는 단순하게 남성들의 그 오만한 태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금지하는 현상 때문에 여전히 억압받고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많이 낡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는 벽지에 대해서 그 사색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방에 갇혀 있고, 또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남겨진 일이라고는 벽지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설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아래층으로,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래층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방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존이 그것을 거부를 하죠. 그리고 이 벽지를 갈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몇 주밖에 있지 않는데 그 벽지를 가는 것은 너무 비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화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시 말해서 모든 창의적인 일이 막히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벽지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일, 그것도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자는 점차적으로 이 벽지의 패턴 뒤에 여성들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벽지의 무늬 속에서 그 쇠창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쇠창사 뒤에 여성들이 갇혀 있다라는 환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벽지에 갇혀 있는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빨과 손으로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면 더 중요하게는 단순하게 이 여성들을 갇혀 있는 여성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도 이렇게 노란 벽지 뒤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화자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그 억압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억압임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인용된 거를 한번 볼까요? I don't like to look out a window even. There are so many of those creeping women and they creep so fast. I wonder if they all come out of their wallpaper as I did. But I am securely fastened now by my wall-hidden rope. You don't get me out in road there. I suppose I shall have to get back behind Patton when it comes night, and that's hard. It is so pleasant to be out in this great room and creep around as I please.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바깥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즉 창문을 통해서 밖에를 바라보려고 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벽지, 누런 벽지 속에
기어다니는 여성들하고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바깥보다는 이 안쪽을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어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어다니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치 동물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똑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그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이 일종의 동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지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없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항상 보호해 줘야 되는 어떤 그 펫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스스로 기어다닌다는 것,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자신이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길 바깥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 특히 자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낮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이성이 지배하는 시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명확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밤은 모든 경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환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형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서야만 비로소 여성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화자는 어떤 이름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화자는 항상 그 남편 존을 통해서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죠. 그런데 이런 그 화자 1인칭 화자로 쓰여진 이 소설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화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그 객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또는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모든 관점은 이 여성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죠. 그러므로서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1인칭으로 쓰여짐으로 해서 독자들은 이 사건을 이 화자의 관점에서 읽게 되고, 또 화자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화자의 감정 상태를 느끼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존이 이러한 그 여성의 미침의 궁극적인 원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예를 들면 이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화자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